한국은 대개 정주형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든지 나라를 떠나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개 서구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주거가 붙박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간출하고 이혼도 뭐 당신하고 살기 싫으면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민을 간다든지 조국을 떠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전통적인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하지만 필요하면 반도도 떠날 수 있고 한반도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는가 하니까 어제 밥을 먹고 이게 HUGUENOT라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17세기 무렵에 종교전쟁에 휩쓸려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나라를 떠났던 프랑스의 개신교도 위그노 개혁신학을 믿었던 사람들 칼맹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신학을 믿었던 위그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해가 1688년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교수님이 하신 닥터 필립이라는 분이 로스트 히스토리라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나온 겁니다.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겼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너는 네덜란드계 후손 프랑스계 후손 독일계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덜란드계 후손들은 보어인이라고 부르죠. 보어인.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의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본 겁니다. 보고 오늘 방송을 다뤄야겠구나. 로스트 히스토리 파일이라는 그런 채널에서 위그노 케이프타운에 도달한 위그노 삶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아프리카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네덜란드계가 60% 보호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1652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여러분 향하는 네덜란드 상선의 중간 기착지로 케이프타운에 여러분들 정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계 위그노들이 오는데 이게 1980년대 후반부터 1668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10에서 15%. 그다음에 이제 독일계가 옵니다. 1700년대 초반에 이게 5에서 10%. 이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프리카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유한 언어를 씁니다. 아프리카어를. 남아국은 백인이 450만 명이고 남아국 전체 인구가 6200만 명이니까 한 7에서 10% 정도가 백인입니다. 나머지 80에서 90% 정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죠. 그리고 아프리카너가 백인들 가운데서도 60% 그리고 영국계가 40% 아프리카너가 270만 명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계가 180만 명이 사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너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화국의 여러분들 백인 450만 명 가운데 270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너 그리고 가장 주축이 네덜란드계 보호인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하고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상업 농사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너는 아프리칸서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이 언어는 들어보면은 우리가 언어에 크게 조회는 없지만 화란 언어 네덜란드 성향이 굉장히 크죠. 이 언어는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프랑스 독일의 현지 언어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고 특히 아프리카너 가운데서도 네덜란드계를 보호인으로 부르고 남아공화국의 백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근면 성실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죠. 독일계하고 네덜란드계의 남아공 이민자들에 비해서 프랑스계 이민자인 위그노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능했던, 그러니까 사회적 계급으로 따지게 되면은 독일계나 네덜란드계에 비해서 굉장히 상층 계층, 농업기술을 갖고 있고 상업기술도 갖고 있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좀 상류 사회가 그 여러분들 자기 조국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서구 역사는 이렇게 다 떠나는 역사입니다. 떠나는 역사.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떠나고 이런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맞지 않으면 떠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위그노 그들은 누구인가. 예. 위그노가 누구인가. 예. 이 위그노는 16세기와 17세기에 프랑스에서 개신교,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죠. 예. 개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카톨릭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카톨릭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다른 거죠. 카톨릭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는데 개신교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개인이 직접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모든 개인들이 다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큰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맺어질 때 여러분들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다를 거예요. 종말론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개혁신학을 주종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하느님하고 자기 사이에 아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황이나 뭐 이렇게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름을 싫어합니다. 다름을.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인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이런 전부가 다 다른 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이 개화됐다는 것은 또레랑스, 다른 사람을 관대함으로 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성소수자라는 부분들을 그다지 여러분들 내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나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박해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안 들어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런 그 사람을 여러분들 탄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17세기 정도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배를 볼 수 없도록. 무자비하게 이런 종교가 다르면 그냥 가혹하게 대했죠. 위그노드는 개혁파 신학을 따르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위그노는 중상층 상인 장인 지식인 등으로 구성돼서 프랑스 내 상당히 상류계층 부르주아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 카톨릭이 탄압을 하는 겁니다. 카톨릭 지배하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떠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사 전편에 대부분 이민자들의 큰 여름 동기는 경제적 자유나 신앙적인 자유고 다음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죠. 프랑스 위그노는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치하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하에 살 수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떠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 국가는 저는 국가가 아니 뭔가 계약관계로 보거든요. 계약관계. 내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나를 보호해 주고 서로가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그러니까 뭐 타고날 때부터 붙박이 국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조국이라는 건 태어난 조국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조국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톨릭 지배하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가게 떠나는 겁니다. 이게 서구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관찰이 되는 거죠. 오늘 특별한 의도는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 방송을 보다가 이 닥터 필립이라는 분이 이런 방송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위그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구나. 나중에 보니까 위그노들이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구나. 그걸 찾아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톨릭 지배하에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종교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개 패듯이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종교전쟁이 1562년부터 1598년 개신교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1572년에 성 바르톨로메모 학살인데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소위 종교전쟁과 관련된 학살은 이렇게 많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개 패듯이 다 패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좋은 시대에 나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끌고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 패듯이 이런 패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시체가 이러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참 좋은 시대에 나서 사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전편에 가톨릭이 저지른 이런 폐악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전부 다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위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런 말 타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 지원을 받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배계층인 거죠. 총을 쏘가 여러분들 사람을 그냥 쏴가 죽이고 사람들이 살려고 다 지붕을 타고 올라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을 막 살려가는 겁니다. 매스크 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특히 종교관이 다르게 되면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유럽 소식을 보니까 유럽의 뭐 거리 풍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더만 런던 같은 경우도 이슬람 출신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냥 도로가 전부 다 이슬람 사람으로 가득 찼고 공원도 이슬람 사람으로 가득 차고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 보시면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침실까지 들어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짐승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톨릭을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짐승입니다. 짐승이니까 살육을 해야 돼요. 살육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이게 바로 위그노가 취했던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종교전쟁 상황입니다. 이 지배계층이 전부 다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보고 뭡니까 이 죽은 아마 짐승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짐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당시 지배계층이겠죠. 캐슬린 더 메디치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위그노를 이 메스크 이후에 학살 이후에 이러니 뭐 어떻게 위그노들이 살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인들이 개신교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엄청난 시대에 나서 산 겁니다.
그 전세대가 수없이 이렇게 피를 많이 뿌린 겁니다. 이 사람을 막 태우는 겁니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다르니까 그냥 악마로 생각 안 했겠으면 짐승으로.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피해가 너무 크니까 낭트 칙령을 발의해 가지고 위그노에게 제한된 종교적 자유를 1598년에 허락을 했는데 그다음에 1685년에 또 낭트 칙령을 철회하고 위그노 개신교들에게 신앙을 불법화해 가지고 예배도 금지시키고 재산도 몰수하고 강제 개종도 하고 투옥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지금 뭐 홍콩 사람들과 똑같겠죠. 뭐. 이 1685년에 낭트 칙령이 철회가 돼가 예배도 못 들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20만 명 정도가 탈출합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가지고. 종교적 박해도 그렇고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름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여기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도 가고 화란 네덜란드도 가고 아일랜드도 가고 덴마크도 가고 스웨덴도 가고 러시아까지도 가는 겁니다. 2020만 명 정도가 여러분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길.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의 캐나다령이나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들 쿠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자마이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연도가 다 적혀 있네요. 1728년 1763년 이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피해 가지고 종교전쟁을 피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도망을 간 겁니다.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 식민지 이름 간 그거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여러분 자세히 본 겁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납니다. 미국도 보스턴 1682년 옥스포드 1697년 뉴욕 1682년 마나킨 1700년 찰스톤 1680년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의 한 60, 7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너 영국계 한 30% 정도 차지하니까 제외한 아프리카너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이 프랑스계 위그노니까 그 위그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됐느냐 이게 관심거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종교 박해가 심하지만 오랫동안 정들었던 나라를 떠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인 벌써 여러분들 이번 옷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상당히 중산층 계층이에요. 중산층 계층. 전문직이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배웅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기약 없이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범선을 타고 떠나는 겁니다. 서양 역사는 이렇게 떠나는 걸로 구성되어 있죠. 떠나는 걸로. 떠나는 걸로. 조국을 떠나는 것이 하나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반도를 떠나거나 이런 문제를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구 문화는 정주성이 아니고 동양 문화는 이런 배농사를 주로 하니까 정주 문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양 문화는 주로 유목문화 같아요.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의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망하면 버리고 또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은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사례를 가끔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독일,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여러분들 20만 명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20만 명. 어마어마하게 떠나는 겁니다. 오늘 관심은 이 20만 명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어떻게 떠났냐 이야기죠. 이게 바로 위그노 케이프 식민지 1688년에 1차로 프랑스의 위그노가 범선을 타고 케이프로 갑니다. 최초로 남아국 케이프타운 식민지에 정착한 위그노는 1688년에 도착한 소규모 그룹으로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케이프타운 식민지로 이주했다. 지금 네덜란드도 이민 때문에 참 복잡하더군요. 다음에 이 네덜란드 이민자 문제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루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도전 정신이 있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손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선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688년 4월에 첫 배가인 부쇼튼호를 통해 21가국 위그노가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와 이후 몇 년간 프랑스에 계신 교도인 위그노들이 이주하여 총 176가구 정도가 정착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닥터 필립 씨가 만든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구나. 국가 정책이나 제도가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그냥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특별하거나 뭐 신기한 일이 아니다 한 겁니다. 그런 인류 역사 전편을 통해서 관찰되고 특히 프랑스의 위그노의 여러분들 탈출은 자유 그 가운데서 가장 근본 자유에 해당하는 종교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단했겠습니까? 나라를 떠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미 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다 여러분 그만두고 뭐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가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심층적으로